2021년 새해를 맞이한 올해 23세 스튜어디스 크리스틴 나세라는 재벌 2세 아들 11명과 필리핀 수도 마닐라 마케티에 있는 시티가든 그랜드 호텔에서 파티를 하던 중 호텔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12시 25분경 마카티 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당시 그녀의 몸에는 11명의 남성 DNA가 검출되었고 생식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쪽 허벅지와 하반신 쪽에는 상당히 많은 타박상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강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관 마이클 니샤르마옌토는 부검 결과 복부에서 시작된 대동맥 파열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타박상은 그녀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술에 취해 쓰러져 생긴 타박상은 아니라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고 의문의 상처만 남긴 채 사망한 그녀의 사건을 두고 다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파티에 같이 참석했던 11명의 재벌 2세 남성들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해버렸습니다. 크리스틴, 그녀는 1997년 4월 13일 생으로 필리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민다나오 대학에 입학한 후 동대학 대학원에서 미디어 예술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며 키가 커서 학창시절부터 최고의 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일주하는 승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필리핀 항공에 입사한 그녀는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일상생활이며 화장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공사 내에서도 성실하고 실수가 없는 승무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근무 중 우연히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인 파스칼이라는 남성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파스칼을 마주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승객 중에 그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남성들이 많기는 했지만 파스칼처럼 진심으로 말하는 남성은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승무원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크리스틴이었는데 그녀가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당시 파스칼은 필리핀 재계 순위에 들 정도로 유명 기업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곱게 자란 남성이었습니다.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일부러 그녀와 마주치고 싶어 그녀가 탑승한 비행기를 예약해 타고 다닐 정도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파스칼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시간을 내달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회사 방침이라며 손님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어 안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리스틴과 그의 친구는 만약 크리스틴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낸다면 내기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파스칼은 어떻게든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내기를 떠나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크리스틴은 너무도 적극적인 파스칼의 행동에 결국 마음을 열고 파스칼과 그의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고 2020년이 끝나가는 12월 31일 파스칼이 준비한 송년회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송년회 장소가 필리핀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마카티 시티가든 호텔에서 2020년의 마지막 파티를 즐길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녀에게 파티에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참석할 것이니 친구들과 단촐한 파티를 즐기자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그녀는 2020년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송년 행사를 즐기기 위해 파스칼이 준비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크리스틴이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호텔방에는 파스칼이 미리 준비해놓은 술과 소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호텔방에는 처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친구 3명이 아닌 11명의 친구가 모여 있었는데 그들 모두 재벌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가 본인 혼자뿐이라는 것에 개의치 않았고 그저 파스칼이 송년 파티를 같이 하기 위해 친한 친구들을 부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약된 호텔방은 205호와 207호였는데 한쪽 벽면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예약된 방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2방을 오가려면 복도를 지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술 파티는 슬슬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11시 20분쯤 크리스틴은 갑자기 4-5명의 남성과 205호에서 나와 매우 흥분된 상태로 207호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인 11시 30분 호텔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에는 그녀가 빈 와인잔을 들고 방과 복도 사이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1시 31분 흥분된 그녀가 207호 앞에서 한 남성과 키스를 하려 했지만 그 남성은 크리스틴의 키스를 거부하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당시 복도를 오가며 파티에 참석했던 남성들은 모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고 새벽이 되어서도 그들의 광란의 파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크리스틴은 모자를 돌려 쓴 남성과 손을 잡고 205호로 들어갔고 한참 후 방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틴은 시간을 두고 진한 스킨십을 하며 또 다른 남성들과 수차례 이 방 저 방을 오가면서 날을 샜습니다. 새벽 4시 52분 또 다른 한 남성과 행복한 표정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술에 취한 남성들은 하나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시 25분 205호에서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해진 그녀를 보고 있던 한 남성이 그녀를 들고 복도를 지나 207호 침실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어 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되자 일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남성들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구토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며 방 안에서 같이 자고 있던 한 남성이 그녀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변기에 구토하는 장면을 촬영해 주었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V자를 내밀며 촬영하는 남성에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촬영해주고 있던 남성도 침실로 돌아갔고 나머지 남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변기를 잡고 구토하다 지친 크리스틴은 술에 취해 욕조에 들어가 잠이 들어버렸고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한 남성이 욕실에서 자고 있던 크리스틴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10분 남성들은 퇴실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 욕조 안에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고 깨우려 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간 남성은 그녀를 흔들어 보았으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깨워봐도 손바닥으로 그녀의 볼을 두드려 보아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남성은 곧바로 카운터로 달려가 직원을 불러왔고 직원은 다급한 대로 그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그녀는 호텔 직원과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담당 의사는 그녀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부모에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딸의 시신 곳곳에서 발견된 타박상과 음부에서 발견된 11명의 DNA로 보아 타살이 틀림없다며 이대로 딸을 보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사망을 두고 고심 끝에 부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딸이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CCTV에 찍혀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11명의 남성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남성 중 8명의 남성들은 모두 경찰서로 와서 수사에 협조한 반면 파스칼과 3명의 남성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받던 8명의 남성들은 한결같이 그녀와의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압적인 관계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부검인은 경찰의 크리스틴의 사망 원인이 복부 대동맥 파열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음주로 인한 고혈압이 원인이었다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자체 조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장에서 크리스틴의 하반신에 다수의 타박상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 복부에서 출혈이 시작된 복강 내 출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타살된 것이 아니라 자연사한 것이라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 종결이 발표되자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11명의 남성들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11명의 남성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인범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남성들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파티에 참석했던 11명의 남성들은 모두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의 몸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몸에 난 타박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처였다며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은 필리핀 경찰의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냈고 공정한 수사와 용의자들을 철저하게 재조사하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1명의 남성들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모두 게이고 그날은 우리들만의 파티를 열기 위해 준비했던 자리였는데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관계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게이여서 그녀의 몸에 우리의 DNA가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그녀의 죽음과 연관짓지 말아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1월 27일 경찰은 국민들의 요청으로 크리스틴을 재부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녀의 복부 대동맥 파열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맞으며 이전부터 만성질환인 고혈압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던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이 자연사했다며 수사를 종결했고 11명의 용의자를 무혐의 처리해 풀어줬습니다. 길리티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템이었습니다.